마켓 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하재누리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아마 오전장 흐름을 보고 시청자분들 전략에 대해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가 과연 매수 시그널이 들어오는 자리인지 아니면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전장 포인트입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실적 호조와 긴축 우려 동시에 상존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외국인의 선물 시장 매수 강도에 주목하자. 세 번째는요,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 전기가스 업종의 강세입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예요, 전문가님. 네. 실적 호조 기대감, 그리고 긴축 우려감. 네. 서로 상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실적 호전 발표된 것이 JP 모건 체이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구성 종목 중에 혼자 또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어제 시티그룹처럼 윗꼬리를 또 달았죠. 상승을 보이는 게 실적에는 일단 종목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거는 지금 시장에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화면 잠깐 보시면 JP 모건 체이스 제가 여기 차트를 올려놨는데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거래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한 2달 반 만에 거래가 제일 많아요. 거래도 늘어났고 주가도 매물대 전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이 반영되지만 시장 전체가 따라주지 않으면 실적이 좋은 종목도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이런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 우리 시장에 그대로 이제 적용이 필요한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뉴욕 증시를 보면은 지금 제가 뉴욕 증시 마감된 것만 지수만 캡처를 땄는데요. 다우 지수는 올랐어요. 또 나스닥은 내렸고 또 S&P 그 500 선물은 답보 상황인데 나스닥 선물은 오르고 또 S&P 500 지수는 또 내리고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봤을 때 어떤 방향성이 일치되질 않습니다. 이건 결국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JP 모건 체이스의 상승폭의 제한적인 부분을 보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면 지금 JP 모건 체이스는 실적이 호전됐다고 그랬고 또 골드만삭스도 실적 호전됐어요. 금융주들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옐런 의장이 고용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 금리 인상 시기를 당길 수 있다. 이거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돈을 제도권으로 끌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유통 물량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은 현재 통화 정책은 예상처럼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하려면 유동성이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분명히 상반되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옐런 의장이 얘기한 건 답은 없다. 방향성 제시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지수가 방향을 못 잡고 진행이 된 거고, 또 종목은 실적 때문에 올라갔는데 지수가 더디 가네. 이래서 이제 올라가는 폭이 제한된 거고, 이런 상황이 말씀드린 거 하나의 첫 번째 요인에 부합되는 내용들이죠. 일단은 그럼 미국 증시가 좀 더 미국 지표라고 해야겠죠. 지표에 있어서 고용이 좀 더 좋아지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가 외국인 선물 매수 강도 주목입니다. 오전장에서만 해도 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나섰거든요. 지금 그렇죠. 매수 전환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코스피 지수에 있어서의 좀 추가 강세까지는 어려워도요. 이 하락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선물의 방향성인데 어저께 11,272계약을 매수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올 들어 하루에 가장 많은 그런 계약 건수예요. 그래서 아침에 마이너스를 살짝 크지 않게 선물을 매도하는 모습을 봐서는 이거는 기존에 샀다가 다음날 파는 그런 매매 패턴과는 분명히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였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매수로 살짝 돌아서는 모습을 봐서는 시장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결국 지금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서 중요한 것은 어제 계약 건수가 지금 화면 보시는데 계약 건수가 어제 11,272계약 제일 많았었는데 이 수치보다도 이게 연속성이 있어 주느냐. 근데 오늘 같은 경우 훨씬 더 난 것이 아침부터 순매수를 선물을 해서 또 이 선물 계약수가 늘어난 것보다 오히려 눌렸다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 보여서 장 후반까지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그 추세가 유지된다면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보는 시각은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기대감, 적어도 눌리진 않겠다라는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장중에 분명히 보셔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미국 증시에서는 방향성 제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외국인 선물에 좀 집중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지금 코스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찾았다.
있다. 그렇다면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오늘 장에서 1% 가깝게 좀 밀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대형주 쪽으로 무게 중심이 좀 옮겨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소형주들이 장시작하고 한 80% 이상 거래 비중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게 안 됐고 오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커플링이 돼 있던 모습이었어요. 둘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살짝 거리감이 되면서 실적 종목 중심으로 가면 실적은 대형주도 있고 소형주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적 호전 종목 중에 소형주는 이미 상당 부분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 올라갈 여백의 공간이 부족하겠죠. 근데 대형주 관련돼서는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군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눌리고 못 가고 했던 부분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래소 쪽에 중대형주 쪽에 에너지가 모이면 지금 어차피 시장의 에너지는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 에너지를 갖다가 서로 쪼개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소형주가 이제 집중적으로 간 건데 그러한 에너지가 분산되게 되면은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코스닥이라는 시장에서 표현된 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연소성상이 더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좀 관망세를 취해야 되는 건가요? 코스닥 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는 관망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 오히려 저는 이런 틈에서 코스닥 시장이 안 된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실적 호전 종목은 이 틈에 훨씬 더 도드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적 호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가 있으니까 물론 이미 이제 주가에 끌어당겨 반영한 종목은 배제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오히려 그 코스닥 시장 약세에도 저가 매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선별적인 매매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세 번째 포인트까지 넘어가 보고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지금 전기가스 업종에 주목을 하셨어요. 지금 1%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장에서 좀 두드러지는 걸까요? 그중에서 이제 한국전력이 역할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것들은 시장 영향력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국전력이 한 1조 1천억 정도 적자를 보다가 올해 한 4천억 정도 입은 게 이제 실적이 호전될 거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예상치로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제 취임을 했죠. 그럼 경제부총리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경기를 올리려면 뭐 시장의 유동성을 집어넣든지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취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리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가장 돈 벌기 쉬운 것이 가스값, 전기값 인상이죠. 경기를 인상하면 돈을 벌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동안에 어쨌든 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계속 짓눌려서 하질 못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데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구분을 이제는 무시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대형주가 중소형주에서 뺏겼던 에너지를 끌어가는 상황인데 그 역할을 오늘 한국전력이 해주는 부분이 전기가스업종의 지수 상승을 불러내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좀 오르지 못했던 종목 가운데서도 실적 호전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오후장 포인트 함께 보시죠. 오전장 거래량 증가 종목에 주목을 해야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수급이 강하게 이어지는 종목이고요. 세 번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지수 조정 시에는 실적 호전 중국 관련주에 주목하자입니다. 네, 오전장의 거래량 증가 종목, 오늘은 어떤 쪽에 또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거래량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어제보다 거래가 증가됐다. 이런 개념을 오늘은 조금 바꿔서 어제 제가 이제 거래량 증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똑같은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어떤 부분을 보냐면 두 번째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급이 강하게 이어지는 종목. 수급이 강하다는 것은 나 말고 누군가는 사주는 거 그렇게 되겠죠. 근데 나라는 거 외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나 외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종목은 거래량이 증가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뭐 수치 개념보다는 강도가 크다는 거래량 뭐 이런 의미로 조금 해석을 좀 달리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대형주 종목 중에서 현대 하이스코어라고 하는 종목을 잠깐 좀 보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는데요. 잠깐 좀 보시죠. 철강주죠. 네, 그렇죠. 철강 금속 업종인데 얘는 네. 중형주입니다. 중형주인데
현대 하이스코의 지금 현재 주가는 상승을 좀 보이고 있죠. 현대 하이스코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일봉을 보게 되면은 주가 움직임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상승 쪽으로 무게가 좀 실리는 모습이 있고 전고점에서 머뭇대는데 지금 중요한 건 요 주가 오르는 모습이 아니라 수급의 이제 강한 모습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 좀 보시게 되면은 기관 매수가 요게 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의 기관 매수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여기에 보면 연기금의 매수나 보험권의 매수도 가시되면서 투신권 매수에서 기관 쪽의 매수가 계속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거래가 똑같이 어떤 종목도 거래가 10만 주, 이 종목도 거래가 10만 주라면은 지금 현재는 거래 강도 측면이 매수 주체가 강한 종목이 거래가 훨씬 더 가중치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거래량 증가라는 의미를 조금은 좀 색다른 모습이지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전략까지 한번 같이 짚어볼게요. 지금 지수 조정 시에는 실적 호전 중국 관련주에 눈여겨보자.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쪽으로, 실적 좋아지는 어떤 종목 쪽으로 좀 보고 계신지 관련주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 실적 호전 종목 중에서 한 몇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메일 유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세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주눅을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은 2분기 이후에도 계속된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중국에서 수요 증가, 내수 촉진에 따른 당연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으면서 수급이 강해요. 강한 모습인데 오늘도 주가가 상승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종목들, 쉽게 얘기하면 앞서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봤던 매수세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거는 가중치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목 중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이건 플러스 알파가 확인되는 모습이고 특히 또 실적 기대감의 종목군 중에서 이 종목은 좀 사시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또 사시는 거는 다른 종목, 관련 종목을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는 약세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좀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것도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당장의 실적이 아닌 향후 2분기 이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모습이 확인되는 상황인데 일봉상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전고점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이러면 필시 눌리겠죠. 이러면 필시 눌립니다. 그럼 결국 뭘 보라는 얘기냐 하면은 이런 종목은 이미 수급이 확인되면서 올라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수급이 확인되고 수급이 강한 종목, 그러니까 거래가 가중치가 두어질 수 있는 종목을 추세이고 그걸 전제 조건으로 실적 종목을 찾으면 바로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기 직전 가격권대를 공략할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수급 주체가 거래를 수반시키는 모습을 보이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라는 의미로 요거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켓 포인트 통해서 5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좀 관련 전략에 있어서의 포인트 맞춰봤는데요. 전략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마켓인사이드 1부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오전장에 많으셨을 텐데요. 오후 4시에 종목 카운슬러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전화 접수 받고 있는데요.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주시는 동안 2부로 돌아올게요.